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과연 전작을 뛰어넘는 모델이 될 것인가? 2020년 갤럭시 S20, S20의 뒤를 이어 출시되는 갤럭시 S21. 높아진 가격에 비해 체감 성능은 그에 못 미친다라든지 새로 도입됐던 카메라에 대한 각종 이슈 등 시끌시끌했던 S20의 뒤를 이어 21년 연초에 출시가 되는 S21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낼까요? 오늘 살펴보려는 상품은 삼성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 갤럭시 S21입니다. 연초에 공개가 되면서 S20의 뒤를 잇는 플래그십 모델로서 사전 구매를 진행했고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대여하여 체험을 시켜주기도 했죠. 제품 라인업을 살펴보면 S20대와 마찬가지로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 이 세 가지 라인업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라인업의 스펙 사항을 보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삼성 엑시노스 10 시리즈, 디스플레이는 각각 6.2인치, 6.7인치, 6.8인치, 램은 일반형과 플러스 모델이 8기가, 울트라는 12, 16기가 두 가지가 있고요. 내장 메모리도 일반형과 플러스 모델은 256기가, 울트라는 256, 512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내장형으로 각각 4000, 4800, 5000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스펙을 보게 되면 기본 카메라가 1200만 화소 슈퍼 스피드 듀얼 픽셀로 나와 있고요. S21 울트라의 경우 1억 800만 화소 슈퍼 스피드 듀얼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S20 모델과 비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S20 모델은 프로세서가 퀄컴 스냅드래곤 865로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각각 6.2인치, 6.7인치, 6.9인치, 램은 세 가지 모델 12기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내장 메모리는 일반형이 128기가, 플러스 모델이 256기가, 울트라 모델은 256, 512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4000, 4500,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역시 기본 카메라가 1200만 화소 슈퍼스피드 듀얼 픽셀, 울트라 모델은 기본 1억 800만 화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역시 이 프로세서가 S20의 스냅드래곤에서 엑시노스로 변경되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네요. 램은 기본 모델 기준으로 12기가에서 8기가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램 용량 축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본인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 용량이 큰 스마트폰을 원하면 울트라 기종을 사면 된다라고 삼성 측에서는 해명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기사에서는 엑시노스 2100의 최첨단 EUV 공정, 최신 설계 기술을 적용해 이전 모델보다 강력한 성능과 한 단계 향상된 AI 기능을 구현했다라는 기사 또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투고 서비스 등을 통해 먼저 체험한 유저들의 평가는 이전 스냅드래곤보다 떨어지는 상황들을 겪고 있어서 좀 논란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경쟁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아이폰의 비교적 최신 기종이라 할 수 있는 아이폰 12와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아이폰은 프로세서는 애플 A14 바이오닉, 디스플레이는 6.1인치, 램은 각각 4기가, 6기가, 내장 메모리는 64, 128, 256기가, 그리고 128, 256, 512기가, 배터리는 2815, 카메라는 1200만 화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하드웨어 스펙을 단순하게 숫자로서 비교해보게 되면은 S21 쪽의 수치가 단연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서랑 이 운영체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사용적 부분에서는 단순 비교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21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그나마 장점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것은 S20보다 카메라 기능의 향상이 있었다라는 점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줌 촬영과 근접 사진 기능의 향상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미 S20에서 등장한 바 있는 100배 스페이스 줌 역시 이 줌 락 기능 활성으로 흔들리는 정도가 줄어들어서 안정적으로 고배열 줌을 쓸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기존 S20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이 노트 시리즈에서만 제공이 되던 이 S펜을 S21에서는 울트라 모델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S펜의 기능을 노트 시리즈가 아닌 S 시리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노트 시리즈와 다르게 자체 수납 기능이 없이 지원 액세서리 정도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이 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 단점으로서 보다 보니까 이 스펙을 보던 중 의외였던 부분은 S21은 다시 외장 메모리 지원이 빠졌다라는 점입니다. 자체 용량이 분명 작은 용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대용량의 파일들을 저장 혹은 활용하는 일이 잦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장 메모리 용량에 민감할 수가 있겠죠. 특히 요즘에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그만큼 고화질의 사진 또는 영상들을 촬영하게 되면은
내장 메모리가 쉽게 차오를 수밖에 없을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이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영상을 준비하던 당시에는 S20대보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문제시되는 이 발열과 게임 등에서의 성능 저하 이슈 또한 민감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해상도 역시 S21 울트라만 해상도가 올라갔고 일반형과 플러스 모델은 낮아졌다라는 점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연초 신제품으로 발표가 된 삼성 갤럭시 S21 모델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프로세서도 엑시노스로 변경되고 카메라 쪽 기능 향상도 도모한 발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발열을 비롯하여 각종 IT 리뷰 등지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플래그십 제품이지만 나온 자료로만 보면 이전 모델에 비해 혁신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은 인상이 강하게 드네요. 무료 체험 서비스까지 진행하며 신작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결과는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선택으로 결정이 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